인사이트 잉글리시 시크릿 클래스 19강 간접쓰기 영역 ABC 논리적 순서 문제 19강에서는 36, 37번에 해당하는 ABC 순서 문제 유형과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C 순서 문제는 박스 내용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과 고난도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일반형은 쉬운 유형인데 일단 주어진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두 줄이나 아니면은 맥시멈으로 4줄 정도고요. 명시적 연결성 단서가 많은 편입니다. 이 연결성 단서는 접속사나 혹은 대명사, 더 플러스 명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편해요. 이에 반해서 고난도형은 일단 지문이 길죠. 그리고 내용이 난해해요. 역사나 경제,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심오하게 다뤄져 있는데 읽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게다가 명시적 단서까지 적기 때문에 가령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지시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게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성 단서의 기능보다는 의미적 흐름을 보게끔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통적인 풀이법은 일반형이든 고난도형이든 우선 의미보다는 연결성 단서에 주목하면서 여러분 연결성 단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의미예요. 자, 박스 지문의 중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각 문단의 첫 줄에 명시적 연결성 단서, 가령 더, 그리고 지시어, 대명사, 접속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조적인 단서가 중요해. 그 다음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은 BCA 풀이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 BCA 풀이법이 뭐냐면은 그냥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박스를 읽은 후에 BC 중 하나가 대부분 먼저 와요. 그죠? 그 다음에 BC 중 첫 문장을 읽고 첫 문장에 뭐 연결성 단서를 찾은 다음에 첫 단락을 결정하겠죠. 그죠? 과거에는 아마 2017년 그 전에는 B나 C나 그 첫 문장을 읽으면은 대부분 어떤 것이 먼저 올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절대평가 이후로 B나 C를 읽더라도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올까라는 것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의 첫 줄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B, C 문단의 마지막 줄을 읽고 나서 연결고리를 찾게끔 만들어 있어요. 쉽게 B, C를 통해서 어떤 게 먼저 올까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A까지 다 읽고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 일반형 같은 경우 쉬운 유형은 명시적 단서가 많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방향성만 신속하게 가실 수 있으면 명시적 연결성 단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연결성 단서를 이용하면은 오히려 어떤 의미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빨리 연결될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에 비해서 고난도형은 이 BCA 풀이법에다가 명시적 단서보다는 내용적인 단서를 또 활용해야 돼요. 이 내용적인 단서라는 말은 평가원 지침에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래서 104 교재에서는 이 내용적인 단서란 말을 키워드 근접성은 중요한 어휘는 서로 붙는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유의어든 동의어는 서로 어떤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웠게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죠? 자, 연결성 단서보다는 의미적인 논리성을 고려한 풀이가 필요하다. 이 고난도형은 사실은 연결성 단서를 거의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의미적인 흐름을 통해서 한번 답을 내봐라. 하지만 그 의미적 흐름이나 내용적인 단서라는 말도 사실은 키워드 근접성과 인과관계의 원리를 이용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지문의 모양을 통해서 연결고리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읽는 순서를 시각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는 4개의 박스는 ABC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있는 박스는 제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는 ABC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야 될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B의 첫 부분에 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B의 첫 부분에 1번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성 단서인 접속사나 지시어나 대명사나 혹은 더 플러스 명사를 찾으시고 이게 바로 이 제시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시어나 대명사나 더 플러스 명사는 좀 찾기가 수월한데 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을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뒷문장의 내용과 바로 제시 지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어떤 연결성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의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가령 접속사가 역접 접속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접속사 이후에 나오는 이 부분의 내용과 제시 지문의 이 부분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접속사가 가령 뭐 in addition이나 therefore 같은 첨가나 인과성이 나타날 때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동일한 내용이거나 혹은 인과성 관계를 나타내 주면은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B가 제시 지문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역시 또 C도 똑같은 원리로 활용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C의 첫 부분에 연결성 단서를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접속사가 있느냐 혹은 지시어가 있느냐 대명사 혹은 더 플러스 명사를 찾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대상체가 바로 제시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B에서 했던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마 B가 먼저 올 건지 C가 먼저 올 건지 어느 정도는 예측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어떤 게 먼저 올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게 먼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 가정하는 정도만 하시고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가세요. A로 가신 다음에 역시 똑같이 윗부분을 읽으시고 연결성 단서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A 부분이 밑에 있는 B의 후반부 혹은 C의 후반부 둘 중에 하나와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B나 C가 어떤 게 먼저 올지 B나 C만 읽어서는 알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결국은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요. A가 결국은 B 다음에 오느냐 혹은 C 다음에 오느냐가 풀이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A 부분을 윗부분을 잘 읽으시고 그 단서가 B의 마지막에 있는지 혹은 C의 마지막에 있는지 잘 확인하셔서 BA가 되는지 CA가 되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가령 여기서 여러분들이 CA가 된다고 확인했을 때 B가 남게 될 거예요. 이 A가 C의 후반부랑 연결이 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B 하나가 남게 될 거거든요. 처음에 B의 위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B나 C가 어떤 게 먼저 올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가 먼저 올 건지 C 앞에 한번 놔보시고 그 다음에 B가 맨 마지막에 갈 건지 A 다음에 넣어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순서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요즘 풀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예전처럼 B가 먼저 오느냐 C가 먼저 오느냐를 B, C만 읽고 나서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A를 읽으시고 A가 B 마지막에 오는지 혹은 C 마지막에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은 한 개를 갖고 앞에 놔보고 뒤에 놔보고 해서 논리적인 인과관계성을 찾아내 보시면은 그제서야 아마 순서가 정해질 거예요. 요 풀이 방식의 어떤 순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풀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 마디, 어느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는가를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문제는 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가 남아서 앞뒤에 연결해보고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이 풀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